이제부터 타스 2025의 오후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전문가분들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의 시작은 GE 헬스케어 코리아 이대욱 상무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이대욱 GE 헬스케어 코리아 상무님께서는 AI-driven Horizons in Healthcare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 AI 쇼에서 의료 쪽 AX 분야의 첫 세션에 이제 맡게 된 GE 헬스케어의 전략 마케팅 운영 총괄인 이대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주제는 크게는 의료 AX에서 정말 큰 패러다임, 즉 정말 변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선 조이스리 CDO 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베스트 오브 테크놀로지, 베스트 오브 휴먼 이 두 가지가 정말 결합이 된 이 의료에 특히 이제 AI에 있어서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그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을 넘어 정말 정밀 의료 그리고 진단을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7개의 핵심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 내에서의 전반적인 그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GE 헬스케어 내에서의 이러한 AI 기반의 이제 솔루션들을 함께 설명드린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임상적인 에비던스, 즉 클리니컬 에비던스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이후에 실제 진단의 AI 기술이 어디까지 진단의 정확도가 왔는지, 또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향성과 그리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이러한 윤리적 또한 규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글로벌 모멘텀 AI 기술에 있어서의 그 추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직의 78%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FDA에서는 1000개 이상의 AI와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의료기기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에는 이 AI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AI 투자 규모는 약 1,090억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 헬스케어 혁신의 핵심 축에서 이제는 AI는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그러한 변화들은 의료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더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의료 AX의 시장 자체가 기존 산업을 정말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현재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4가지입니다. 현재 의료 영상, 특히 이제 저희가 이미징이라고 부르는 분야 내에서 AI가 왜 필수 불가결한 이유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클리니컬 워크플로우 보틀넥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간단한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영상의학과의 의료진으로 계시는 분들은 약 3, 4초에 한 개의 이미지를 판독하는 극도로 압축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레디올로지스트라고 부르는 그 영상 임상이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전 세계 47%의 국가들이 메디컬 스탑의 쇼테지, 즉 의료 스탑의 이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메디컬 이미징 볼륨이라고 말을 하는 영상 이미지의 이제 그 성장률 자체는 13.2%로 굉장히 높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 기존의 워크포스만으로는 관리가 쉽지가 않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정밀 의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현재 의료 스탑의 이제 비중에 비해서는 약 87%의 의료 스탑들이 즉 임상 전문의나 그리고 그 보건 관계자들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AI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단에 보시는 내용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반적인 클리니컬 워크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임상적인 행정 그리고 진료 그리고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 환자의 여정 자체가 31%까지 리딩 타임이 이제 개선이 되고 마찬가지로 진단에 있어서의 이 정확도 자체가 22%까지 향상되는 것을 문헌과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성장이 더욱더 이제 극도화되고 또 심화되는 것이 바로 이 의료 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AI는 헬스케어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현재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A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8%의 캐거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실제로 1,090억 달러 이상에서 저희가 헬스케어 비용에 있어서의 그 AI를 도입함으로 인한 절감 효과는 약 2천억에서 3,006억 달러로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뉴안스라고 하는 그 의료 스타트업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 환자의 기록을 자동화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구글에 있어서의 그 메드2 팜 모델의 경우에는 미국의 굴지 그 마요 클리닉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의료 특화의 라지 랭귀지 모델인 LLM을 통해서 86.5%의 이제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2025년도 가장 새로운 유니콘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 히포크라틱 AI입니다. 히포크라틱 AI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수술 입원 후의 설명이라든지 수술 이후의 합병증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회복에 대한 부분들, 재입원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비대면으로서 이제 설명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실제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 유니콘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1분기에는 이러한 헬스 스타트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루닛이나 딥노이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템퍼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 헬스케어에 있어서 이러한 성장 속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헬스케어 리더 또는 임상의들, 클리니션이라고 부르는 임상의들에게 과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의료 AX에서 필요한 이제 세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과 멀티모달 AI 그리고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진단과 그리고 운영의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실제로 이제 진단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은 현재 직관적인 부분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그 클리니컬 에비던스, 즉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멀티모달 AI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특히 영상 데이터나 전자 의무 기록 데이터, 유전체 정보를 이제 결합한 이러한 멀티 모델이 암과 신경학 그리고 신장학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적인 진단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임상의 문서와 환자 분류 그리고 환자와의 그런 대면을 통한 Q&A, 즉 챗봇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AI가 그렇다면 실제 임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2025년 기준 저희가 그 AI 인덱스를 조사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AI 인덱스를 통해서 이러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AI 기반의 진단 정확도는 기존 방식 대비 평균 약 18%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향상된 부분에서 가장 특정하게 나타내는 과들이 영상과, 즉 방사선과나 안과, 그리고 병리학 등 주요 전문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경우에는 약 94%의 조기 종양 탐지 정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단 시간은 약 30% 정도 단축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마요 클리닉의 경우에는 AI 기반의 그 실제로 소아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아 뇌전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소아 발작을 예방할 수 있을까인데, 그 부분에서 AI 기반의 발작 위치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이러한 뇌전증의 약물에 있어서 내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입원율을 약 30% 정도 줄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경우에는 AI 기반의 수술 일정 최적화로 인해서 수술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약 25% 정도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디지털 병리학입니다. 디지털 파솔로지라고 이제 부르는 영역입니다. 디지털 파솔로지의 경우에는 2024년 AI가 췌장암의 조기 발견에서 기존 방법보다 약 17개월 앞서 진단의 성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진단의 사례들이 하나의 이제 AI와 그리고 통합 IT 워크플로우로 이제 바뀜에 따라서 환자에 있어서 이제 진단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빠르게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 FDA가 승인한 이러한 의료기기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FDA는 약 1,016개의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의료기기를 승인했습니다. 그중 거의 84.4% 대부분의 이제 그 승인 건수가 영상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 베이스드로 승인된 사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4.5%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호 기반으로서 그 신호 기반 영상 기기들이 이제 승인이 되고 있는데 승인 추세를 보게 되면 매년마다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로 해서 35% 정도가 계속 빠르게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상 기반의 사례들과 동일하게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영상 진단에 대한 AI 워크플로우들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로 IDX DR이라고 부르는 2018년도 이제는 거의 7년 이상 이제 된 모델입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초의 이제 자율형 당뇨 망막병증 진단 시스템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2022년에 아이닥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뇌 CT에서 급성 출혈을 탐지하여서 진단 시간을 평균 78% 정도 단축했었던 솔루션들이 지금도 이러한 FDA의 승인의 성공 사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말 축약해 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이제 그렇다면 의료 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 헬스케어 영역은 이제 정말 빠르게 발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가진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도 영국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하던 의료진이었었고 실제로 기업에서 들어와서 한 13년, 14년 정도 이제는 기업에서 이런 디지털과 그리고 운영 전략을 이제 맡고 있는데 항상 드는 고민은 이제 그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과연 AI가 언젠가는 인력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을 누구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헬스케어의 이제 답변으로 제가 제 견해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AI는 임상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실제 올해 2025년 AMA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66%가 AI 도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AI의 큰 가치 자체는 단순히 진단이나 그리고 치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정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실제로 번아웃의 감소, 임상 의사결정의 지원 등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자율 대체 단계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8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스크라이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AI 스크라이브가 이러한 문서 관리의 이제 효율성과 환자 커뮤니케이션 등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실제로 진료를 보게 되면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는 실제로 외국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분 30초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환자가 충분한 양질의 정보를 이제 얻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환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AX가 이제 많은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실제로 AI는 인간의 전문성과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임상의 역량을 강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저희 G 헬스케어의 이제 비전은 Create the World Where Healthcare Has No Limit입니다. 약 132년 정도 저희는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오래된 환자와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지원해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밀의학에 있어서의 컴패셔널트 케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약 5만 3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19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G 헬스케어의 네 가지 이제 그 강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네 가지의 코어 세그먼트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MR이나 CT 장비를 포함한 이미징 장비, 그리고 초음파와 그리고 수술용 장비를 포함한 어드밴스드 비주얼라이즈 솔루션, 즉 ABS 솔루션과 그리고 환자에 있어서의 모니터링과 그리고 라이프 서포트를 지원하는 페이션트 케어 솔루션, 그리고 실제로 컨트라스트 미디어라고 부르는 조영제와 그리고 라디오 리간드 그리고 라디오 파마스티컬을 이제 바탕으로 한 파마스티컬 다이그노스인 PDX가 바로 그 네 가지 이제 예시입니다. 크게 그러한 부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의료 AX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희의 이제 이 AI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D3 스트래터지입니다. D3 스트래터지는 크게는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는 디지즈 스테이트와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 첨단 의료기기, 즉 AI Embedded Medical Device라고 부르는 AI가 탑재된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자동화, 그리고 이후에는 디지털 캐파시티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여러 형태의 의료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연간 10억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제 사용이 되는 기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100건 이상의 FDA를 통한 이 AI 의료기기의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AI 기술에 있어서의 비전과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조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캐피탈 알로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이후 R&D에 대한 이제 투자가 약 25억 달러에 이제 달하며 이는 단순한 현재 제품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밈과 같은 다양한 그 업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솔루션 캐파시티 맵을 보게 되면 데이터나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이미징과 워크플로우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걸쳐서 폭넓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진료실을 보시게 되면 그 크게는 병원의 진단 영역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빠르게 진단을 할까와 얼마나 그 환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치료를 진행을 할까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포괄하는 하나의 철학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규제와 윤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보시게 되면 이 AI의 이제 실행 전략에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윤리적인 규제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는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인데 헬스케어에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분야 중에 하나는 이 알고리즘믹 바이어스 그리고 트랜스퍼런시 그리고 블랙박스 이펙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의료진들에 있어서 결과는 도출이 됐지만 그 과정을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어떠한 로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를 같이 탐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로그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그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영역들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AI 기술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챌린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버스트한 소위 말해서 정말 공고한 형태의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이제 올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전반적인 이제 그 스마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헬스케어 내에서 이제 규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더 실질적인 이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G 헬스케어는 현재 그 AI 디벨롭먼트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AI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스트릭하게 이 규정을 이제 그 지키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클리니컬 세이프티라고 부르는 임상적인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개발 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이후에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까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퀀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양자 컴퓨팅 영역에서 기존에 해결이 어려웠던 생물학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처리 능력을 통하여서 신약 개발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유전체의 분석 그리고 나노 입자의 연구 등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저희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비침습적 AI 코파일럿 시스템을 통해서 비침습적이란 말은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챗GPT를 사용할 때와 같은 간단한 이제 조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뇌의 연상 기능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연상 기능을 통합시켜서 더 빠르게 신경 보조기기나 재활의학 그리고 신경 질환 치료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AI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입니다. 그러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뇌를 이제 그대로 본딴 약간 뉴로 형태로 시냅스를 연결하는 서버를 통하여서 실제로 초저전력으로 작동을 하는 엣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은 2030년, 35년이 되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 AI 기반의 헬스케어의 비전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째로는 예측과 그리고 예방에 있어서 환자 맞춤형의 케어 네트워크가 더욱더 빠르게 유전체와 옴닉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모델 등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또는 인디비주얼라이즈 메디슨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밀 의료에 있어서 가장 정수 중에 하나가 환자 개인에게 어떻게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예측, 예방, 맞춤형 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둘째로는 자율형 로봇 수술입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률을 한 25%에서 30%까지 낮추고 원격 지역에서 텔레 리서치를 통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방향 등의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셋째로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AI, 인터오퍼러블 AI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점심 같이 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지만, 실제로 이제 의료 데이터들은 병원별로 이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또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미 지난 10년, 15년 동안 굳어져 온 여러 이제 병원 내에서의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실 통합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어떻게 보면 시도들도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호 운용 가능한 이제 AI를 통해서 더 조금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 통합이 되면서 빠른 그 의료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헬스케어 리더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실제로 이러한 비전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설명 가능한 AI 도구를 우선 적용하여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실제 저희가 이제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뤘었지만, 이러한 의료 리터러시에 있어서 인력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AI에 있어서의 그런 문해 능력에 투자를 하여서 조직 전체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와 공동 혁신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기업들 간의 이제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더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접목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AI 거버넌스와 윤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서 환자 간의 이러한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 내에서도 실제로 ROI가 있다는 부분을 다양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또한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AI 테크놀로지, 특히 헬스케어 내에서 이제 AI 기술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후로도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너럴한 에이전틱 AI 모델들 그리고 멀티모달 등을 이제 통해서 실제로 여러 흩어져 있던 AI 모델들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더욱더 정밀화된 진단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서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국정 과제 중에 이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내 중증 의료 강화에 있어서도 실제로 환자를 AI를 사용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아닌 헬스케어의 딜리버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지, 그러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발전의 변화들이 너무나도 그리고 흥미롭게 예측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 GH스케어는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더 혁신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고맙습니다.